자, 25학년도 홍대 기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뭐 쉽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제 독해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부분 보면 쉬워요. 이거, 뭐 쉽네. 공부 안 해도 되네. 근데 이거는 다 맞추는 거고 누구나 어차피 처음 세 지문에서 어, 승부가 거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세 지문에서 15점에서 20점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근데 어느 학교든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앞부분에 어렵게 냅니다. 그 앞부분에서 난이도를 어렵게 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쉬운 지문도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지문 몇 개 보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닥친다. 그래서 처음 이게 시험을 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지문을 딱 읽었는데 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끝까지 풀고 모르는 거 쭉쭉 넘어가고 어차피 뭐 대충은 때 답은 쓰지 말고 끝까지 풀고 다시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푸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런 전략을 세우고 풀려고 하세요. 자, 이거 뭐니? 어, 음. 자, 19번, 20번 문제. 문장 삽입 문제가 있네요. 자, 문장 삽입 문제는 앞으로는 연지반대,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뒤로는 핵심어가 빠진다. 자, 대명사가 있네요. 데이 동그라미 치고요. 이런 건 땡큐예요. 왜 땡큐냐 하면 이 데이가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써? 여기다 쓸까? 앞에는 복수의 명사가 있겠죠. 특히 대부분 어디 있냐면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복수의 명사를 썼다면 그 이후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보통 대명사 문제는, 그러니까 대명사를 잘 안 줍니다. 이미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복수의 주어의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딱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대명사는 잘 안 줍니다. 다음에 이제 그들이 플랩한다. 그들의 윙을 플랩한다. 플랩이 뭐냐? 퍼덕거리는 거죠. 그쵸? 팔자 모양으로. 근데 그건 가능하게 한다. 자, 오형식이 나오면 앞이 원인이야.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게 결과죠. 인과관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호버, 호버가 맴도는 거죠. 그 꽃 위에서 벌들이 윙 하고 맴돌잖아. 그죠? 제자리에서 그걸 이제 호버링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팔자 모양으로 날개짓을 하는 게 그들이 호버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가 뭐야? 호버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호버가 뒤로 빠지겠죠. 그쵸? 핵심어는 뒤로 빠지고, 그러면 팔자 모양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호보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호보의 내용이 뒤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치? 날개가, 얘가 원인일 수 있겠죠. 팔자 모양으로 날개하는 날개 때문에 얘네들이 호보하는 거다. 요렇게 좀 감을 잡고, 자, 다음에, 내용 불일치 문제죠. 그치? 그러니까 보통 내용 일치 문제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용 불일치 문제는 우리가 읽으면서 형용사나, 그쵸? 부사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형용사나 방법론을 얘기하는 부사나 조건을 얘기하는 with나 without이나 아니면 뭐 투부정사 명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읽으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읽고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문장 읽고 맞춰가고 한 문장 읽고 맞춰가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럼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종이 치기 전에 내가 펜을 놓을 수 있으면 합격에 가깝다. 종 치기 전에 마지막 지문을 내가 달리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합격에서 좀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시간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 허밍버드는 여러분들 뭐 많이 교과서나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새죠. 벌새입니다. 벌새는 가장 작은, 그렇죠. 우리 최상급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저자가 최상급을 썼다는 건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주제급이란 얘기야. 자, 가장 작은 새다. 세상에서.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새라고 했어요. 뭐 어쩌라고. 그치? 이걸 가지고 뭔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인데, 디즈 동그라미 쓰고요. 자, 디즈를 썼다는 건 독해의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쓸 때 쓴다고 얘기를 했죠. 이 새들은 쉽게, 자, 부사 놓치면 안 돼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해야 돼. 가장 작은데 쉽게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 왜 해야죠? 왜? 작으면 잘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는 거야, 독해라는 건. 자, 근데 바로 이유 씁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독특한, 특별한, 맴도는 움직임과 and 5대 5야, 항상. 둘 중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다음에 컬러풀한 깃털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글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호버링이에요. 그리고 컬러예요. 이해 갔죠? 결국 이 글은 허밍버드에 대한 호버링과 컬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야. 가장 작아. 안 보여야 돼. 근데 쉽게 볼 수 있어. 왜? 호버링하고 컬러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됐잖아. 그럼 호버링하고 컬러풀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자, 뭐, 여기 허밍버드죠. 퍼덕입니다. 그들이 날개를 너무나 빨리, 자, 요것도 아주 옛날에는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예요. 자, 부사를 써야 되잖아. 그치? 뭐, 대시든 as든 상관없이 앞에 거 지우고 말이 돼야 돼요. 날개를 퍼덕이는데, 빨리 패스트 쓸까요? 패스틀리 쓸까요? 원사가? 그 부사 써야 되잖아. 그럼 뭐 써야 돼? 패스틀리 써야 되잖아. 그죠? 패스틀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패스트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형도 패스트야. 그래서 잘 낚입니다. 이런 것들. 뭐 옛날 문제야. 패스틀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빨리 퍼덕거려서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소리를 낸다는 얘기야. 허밍. 허밍이 뭐야? 이게 허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Y가 있으니까 그래서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Y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Y는 어떻게 읽죠? EU라고 읽으면 돼요. EU. 됐죠? Y를 보자마자 EU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Y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결과야. 결과.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that is why든 is why가 나오면 그래 이것은 이유다. 무엇에 대한 이유다. 원인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 허밍 노즈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서 그래서 그들이 허밍버드라고 불리게 된 거다. 자, 이제 이 새를
명명하게 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호버링하고 컬러풀 패턴은 안 나왔어요. 그죠? 자, 과학자들은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허밍버드는 독특한, 그렇죠?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형용사는 다 기억해야 돼. 가치 판단이니까. 빠른 날개짓을 하고 있다. 네, 날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트로크 확 이런 거를 스트로크라고 하잖아. 그지? 획 이런 거. 근데 그건 허락합니다. 또 인과관계죠. 오형식이니까 그들이 앞쪽으로 뒤로도 나네요. 옆으로도 나네요. 심지어는 멈춘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죠? 허공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멀지라도 예외 구간이죠. 주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 얘기했고요. 작다 할지라도 그들은 플라이, 난다, 업투는 상한선이야. 상한선. 그래서 최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최고. 54km까지 납니다. 시간당. 자, 열거첨가. 그들은 또한 비탤런티드 at은 그냥 be good at하고 똑같은 거야. 능숙하다, 재능이 있다. 머무는데, 한 장소에 머무는데, 벌처럼 like에다 이렇게 쓰고, 비유라고 쓰세요. 한 장소에 머무는데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자, 동그라미, 물음표. 물음표가 있으면 이때부터 글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가 있고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한 장소에 머무르는 거, 벌처럼, 또는 뭐 앞뒤로 나는 거, 그치? 뭐 심지어 뭐 멈출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야겠죠. 그치? 그럼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들이 허버할 때 그들은 사용한다. 긴 혀를 사용한다. 뭐야, 달콤한 액체를 섭취하기 위해서 꽃으로부터? 아니, 앞뒤로 날고 한 장소에서 잘 머무르게 하는 이유를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혀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혀는 먹는 거잖아. 테이크.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3번에 들어가야겠네요. 지금부터 호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어가 뒤로 빠지죠. 그쵸? 얘네들이 그래서 문장 삽입은 3번에 들어가고 자, 그들이 이제 맴돌고 있을 때 그들은 긴 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액체를 얻습니다. 취합니다. 꽃으로부터. 그들이 하나의 약점이 있다. 다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발이다. 뭐 이거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글이네요. 그죠? 자, 뭐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많이 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지같이 발달된 발을 가지고 있다. 발이 그지같이 발달했어요. 발이 있긴 있나 봐. 근데 그건 하들리 동그라미 치고요. 준 부정어죠. 거의 뭐 하지 않아요? 어, 저기 걷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자, 얘도 낫의 의미죠. 그쵸?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낫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낫이 나오면, 부정어가 나오면, 그게 아니면 뭐지? 항상 이게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낫은 어제도 로직틀이 잠깐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항상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낫이 있으면 그냥 아니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지? 라고 해야지 그 낫의 내용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걸을 때 사용되지
않는다야. 발달이 그지 같아서, 즉 발달이 잘 안 돼서.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쉬운 글이지만 빠른 속도로 읽고 얼마나 내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냐야. 100% 기억하면 영어는 100점입니다. 간단하죠. 단어를 모르면요. 모르는 단어 그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90% 기억하면 90점이야. 이게 모든 시험이 다 그렇다 이거야. 자, 그래서 19번을 해결했고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읽었을 때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not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보기를 한번 보세요. 그럼 보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 허밍웨이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유니크. 그쵸? 맞죠? 네 번째 줄에 있죠. 형용사 잡았었잖아. 소리는 뭐 때문이냐? 그들이 빠른 스트로크. 맞죠? 패스트. 그쵸? 형용사 잡은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형용사 잡을 때 아까 여기 형광펜 쳐줬잖아. 음. 자, 다음 3번. 이 새 벌새의 혀는 너무나 길어서, 그쵸? 너무나 길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용될 수 있다. 꽃의 리퀴드를. 맞죠? 그럼 그냥 4번이죠. 발이 발달되진 않았지만 예외 구간이죠. 올도를 썼으니까 걸을 수 있다. 거의 걸을 수 없다. 낫이 있는 부분이죠. 그치? 보기 메커니즘이 이해 가죠? 그치? 그래서 내가 읽을 때 본문을 다시 되돌아가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독해의 기본이고요. 제목이 뭘까요? 자, 제목 문제의 핵심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핵심어는 다 있는 것 같고, 핵심어 어쨌다. 그쵸? 핵심어 플러스냐, 핵심어 마이너스냐. 자, 놀라 가장 작은, 그쵸? 최상급 쓸 수 있죠. 우리가 잡은 거죠. 그죠? 첫 줄에서. 자, 다음에 능력들, 명사의 S 별표하세요. 정말 이 어빌러티에 S를 쓸 수 있느냐? 명사에 S를 썼다면 반드시 그 명사의 내용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나열됐나요? 나열됐죠? 그쵸? 어. 그래서 뭐 정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볼게요. 보자마자 일부죠. 내용 일치에 불과합니다. 그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을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허밍웨이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미들 공중에서 머물 수 있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뭐 팔자 모양으로 뭐 흔들어서 그렇다면서. 일단 그 방법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머무는 방법만 얘기한 건가요? 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3번을 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기 있죠? 여기 and 있죠? 그쵸? 방법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오답 패턴 중에서 A and B 이렇게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A, B 둘 중 하나만 쓰면 정답 아니에요. 무조건 5대 5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A와 B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나오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and로 묶이면 앞뒤 다 써줘야 돼요.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는 그 방법만 얘기한 글은 아니잖아. 그치? 제목이든 주제든 이 부분을 읽어도 맞아야 되고, 이 부분을 읽어도 맞아야 되고, 이 부분을 읽어도 맞아야 돼요. 주제든 제목이든 전부 다 포함해야 돼요. 일부만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oo specific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지 같은 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뭐 이런 얘기도 이해가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이 보기 메커니즘을 보면 특히 좀 어려운 글들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내가 나올 때마다 생각할게요. 꼭 보기에 어려운 글은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1번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뭐 킬러 지문의 글이면은 이 글의 제목은 주제는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나 이런 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글이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니까 1번 정답 쓴다고. 주제나 네, 주제라고 할게요. 뭐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다 주제하고 관련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답이 아닙니다. 최소한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됩니다. 단어 하나라도. 이해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 일치에 불과하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어려운 질문은 맨 마지막 지금처럼 발얘기처럼 이렇게 해서 보기를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다. 본문과 똑같이 쓰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정답은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데 본문과 똑같다면 똑같이 쓰고 있다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최소한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된다. 말은 바꿔서 써줘야 된다는 이거야. 그대로 쓴 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 풀 때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자, 22에서 24번. 또 문장 넣기네요. 그죠? 참, 문장 삽입 좋아해. 그지? 홍대가. 그러나 연결사가 있네요. 그러면 앞뒤 논리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쵸? 자, 30대에, 그는 특이한 형용사 잡아야겠죠. 기이한, 특별한 그런 시각적 경험을 가졌다. 바라보고 있는 동안 모네의 뭐 건초돔인데 뭐 작품 이름이겠죠. 그죠? 이렇게 글씨체가 이렇게 뉘어져 있으면 이탈릭체로 뉘어져 있으면 다 제목이에요. 음. 자, 뭐 이제 홍대의 특징이 이제 경제 지문도 하나 나오고요. 또 예술 지문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한두 개는 예술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예술 지문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인물 중심이냐? 작품 중심이냐?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앞문장이 여기서 핵심어가 뭔지 찾아야 돼요. 시각적 경험이야. 특이한. 그러면 앞문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 시각적 경험이 아닌 게 나와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문장이 들어가고 핵심어가 뒤로 빠져야 되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고 나서는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치? 이렇게 딱 잡고 읽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빈칸 연결사 문제네요. 연결사 문제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관계만 설정하면 되겠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앞문장에서 예를 든다는 얘기는 할 말 다 했다는 얘기 앞문장에서 그래서 앞문장에서 좀 간단하고 집약적으로 얘기한 걸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거고 as a result는 인과죠. 인과. 아이고, 인과. in addition은 열거 첨가. 열거 첨가는 앞이랑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을 때 쓰는 거고 얘는 결론이죠. 그쵸?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 즉 주제를 도출해내는 거죠. 또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니까 어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봅시다. 자,
요런 것들은 참 깨끗하게 준 거예요. 깨끗하게 준 겁니다. 문제가 겹치지 않게끔 요렇게 해서 문장 삽입을 내고요. 요렇게 해갖고 연결사 문제 내고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제 내용 일치 문제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정답이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정직하게 낸 문제입니다. 자, 시각적 경험이 이 제시문이 들어가고 뒤에는 시각적 경험이 나와야 된다. 이 제시문 앞에는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 그치? 첫째, 그것만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거 해결하고 나면 이제 연결사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 연결사 풀 때까지 형용사, 부사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은 기억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어디에 역할을 하다 할 때 in을 쓰죠. 항상 in을 씁니다. 어, 몇몇 예술 작품의 창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요까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예술과 음악이 지금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 분야의 작품이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창작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분야가. 그래서 음악 예술 작품 이렇게 딱 걸려야 돼요. 음악이 예술 작품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해야 돼. 영향은 자, 오브 동그라미, 온 동그라미, 음악이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죠. 이건 하도 많이 해서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안 해도 되죠? 아, 원석이가 모르는구나.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더 이펙트 on 텔레비전, on children, 그리고 on에다 밑줄을 꺼놔요. 그러면 이펙트, 영향을 끼치다 할 때는 반드시 on을 써야 돼. 이때 on이 해석이 미치는, 끼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펙트 다음에 on 맞네? 틀렸어요. 오브 써야 돼요. 또 이렇게도 낸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오브를 쓰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오브를 써요. 그 여기 밑줄 꺼놓는다고. 틀렸어요. 온 써야 돼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전치사 문제야.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 A가 affect, 영향을 끼치다죠. B에 영향을 끼치다야. 얘 동사죠. 얘를 명사로 바꿔볼게요. 더 effect라고 바꿀게. 그러면 of A, on B 이렇게 떨어져.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죠. 텔레비전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잖아. 그러면 아이들 앞에 on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V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브 동그라미 치고 음악이 예술에 끼치는 영향, 그 앞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는 가장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함께. 그러니까 얘한테서 잘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계속 음악 예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칸딘스키는 공부했어요. 뭐를? 법을 공부했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의 러 캐리어에 법조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또한 열거첨가죠. 열거첨가입니다. 앞문장과는 다른 얘기를 해야 돼. 그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멜로디에 예의, 바그너의 로엔 그린이라는
선율, 음악이죠. 음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쵸? also를 썼으니까. 주제지향점이 같나요? 주제지향점은 뭐야? 음악이 예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파란 색깔 칠해 볼게요. 이 파란색이 음악이 예술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아니죠. 주제지향점이 같지 않죠? 그쵸? 파란 색깔 봐봐. 얘 법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법조계에서 잘 나갔대요. 이게 음악하고 예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올소가 핵심입니다. 앞문장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제지향점은 같아야 돼. 또한 영향을 받았대요. 멜로디에 음악이라고 하면 되죠. 음악에. 3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조계를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각적 경험을 가졌다. 이거를 보는 동안 경험 또한 영향을 받았다. 경험을 했고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3번에 들어가야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봤다. 모든 컬러를 봤다. 모든 색상을 봤습니다. 어디 앞에서 봤어? 내 눈 앞에서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마치 뭐처럼 느꼈냐 하면은요, 와일드하고요, 뭐 역동적이고 강렬한 선들이 그 앞에 나타났다. 그 결과 그는 포기했다. 법을 포기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연구하는 거니까 뭐 그리기 위해서겠죠. 자, 이 사람에게 음악과 컬러는 함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요까지 됐고요. 자, 그의 그림에서 옐로우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 트럼펫 사운드와 관련이 돼 있고. 자, 음악과 컬러가 서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옐로우는 음악과 블루는 첼로와 어때요? 앞에 말을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례를 든 거죠. 그쵸? 왜 4번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이라고 써야겠네요. 그죠? 예시죠, 예시. 앞문장에서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두 문장이 해결이 됐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우리 독해할 때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어디 있냐? and에다가 네모 쳐보세요. 보통 and가 나옵니다. 등위 접속사 다음에 and, or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보통 an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순이 모르겠어. 해석이 잘 안 돼. 평범하지 않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생략 구문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 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해서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95% 이상은 and입니다. 독해할 때. 그래서 and가 나왔는데 뒤에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 해석이 안 되는 이 생략 구문에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알아야 돼. and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생략 구문이다. 이건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략 구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한 문제가 아리까리하고 또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얘는 사운드겠죠.
사운드. 그치? 자, 열거첨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양이 그의 그림에서 무엇과 관련이 돼 있을까? 뭐 음악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뭐 특정한 어떤 감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양이네요. 그쵸? 모양과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삼각형은요, 공격적인 감정을, 사각형은 차분한 감정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엔드가 있으니까, 생략 구문이야. 리프리젠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엔드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다 생략 구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졸음이 오죠. 너무 갑자기 쉬워지니까 읽기가 불편함이 없잖아, 그지? 자, each time 요렇게 해서 해시태그 거세요. whenever 해시태그 거세요.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야. 뭐뭐 할 때마다니까 항상이겠죠. 항상 그는 캔버스를 스트로크한다는 것은 붓으로 캔버스에 획을 긋는다. 그림을 그린다. 여기 브러쉬니까 붓과 함께 캔버스를 획을 긋는다. 즉 그림을 그리면 항상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그는 조동사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의도했을지도 모른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거죠. 1년의 음악 노트를, 음표를 시각적 형태로. 어이구, 지겨워. 전부 다 뭐야? 음악이 그림에 미치는 영향이죠. 거기에 대한 사례로 누가 나온 거야? 칸딘스키가 나온 거죠. 그치? 그럼 이거 첫 문단의 주제는 뭐야? 캔버스에 그려진 음악이겠죠. 첫 문단은. 자, 됐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그 문장 넣기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나오잖아. 모든 칼라를 봤다. 그러니까 unusual, visual, 즉 experience의 두 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문장 넣기. 이거 보세요. 그리고 봤다. 내가 올소가 있으니까 열거첨가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경험 두 번째가 되는 거야.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시각적 경험, 얘가 경험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얘는 법조계였었는데 그런데 경험 1번 경험을 하고 두 번째 모든 색상을 봤다. 이것도 unusual한 어떤 익스피어리언스의 두 번째 경험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장 삽입 문제에서 이 올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 해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거첨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잘 나오는 거니까. 보통은 뭐가 나와요? 얘가 블랭크로 나오죠. 그쵸? 올소가 있는 게 문장 삽입으로 나오는 건 되게 평이한 문제야. 이해 가죠? 뭐 아주대든 건대든 보통은 올소가 있는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낸단 말이야. 근데 홍대는 그렇지 않죠. 이 얘기는 뭐야? 까다롭다는 얘기야. 철저히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준비된 사람하고 격차가 최소 15점 이상은 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홍대 준비생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문제 틀려도 돼요. 연습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틀린 문제는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라고
또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요까지 읽었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다 풀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어, 좀 부담이 되는 학생은 바로 지금 22번 해결했고 23번 해결했는데, 지금 문장이 길잖아. 그러면 바로 24번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됩니다. 풀어볼게요. 자, 몇몇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은 관련이 돼 있다. 다른 형태의 예술. 예를 들면 음악과 그림과 예술이잖아. 맞죠? 그럼 동그라미 치면 돼. 칸딘스키는 컬러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 음악과. 맞죠? 그리고 형태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 이렇게 또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형태는 감정과. 맞죠? 됐죠? 맞죠? 자, dedicate. 요거 할게요. devote라고 쓸게. A to B. dedicate하고 똑같은 거야. dedicate. A를 B에 바치다죠. 그러니까 A를 B에 바치는 거야. 그래서 전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전념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devote oneself to 또는 be devoted to 이런 식으로 써서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야.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서 그래요. 이때 to가 뭐다? 전치사야. 그래서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고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요게 문법 문제로 잘 나와요. 수능에도 기출된 적이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예술에 바치기 위해서 칸딘스키는요, 할 필요가 없었다.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장난친 거죠. 정답 3번. 맞죠? 만약에 3번의 내용도 안 나오고 4번의 내용도 안 나오면, 그러면 이 문단 읽고 나서 어떻게 풀면 돼요? 해결하면 되는 거야. 둘 중 하나가 틀린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냈다는 건 기가 막히게 낸 거예요. 너희들이 최소한 작전을 세우고 시험 문제에 왔냐 이거야. 작전 없이 왔냐? 작전을 세우고 왔냐? 순진하게 그냥 읽고 푸는 놈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내가 푼 건 다 맞아서 30문제 중에서 23번까지는 다 맞췄어. 근데 나머지 시간 없어서 떨어졌어요. 걔는 무조건 불합격이야. 내가 푼 거 다 맞춰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긴 지문이 아주대도 나오고 지금 건대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건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올해는. 근데 이렇게 긴 지문을 봤을 때 너희들이 훈련이 돼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단을 읽고 이 문단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 긴장되는 시험장 속에서 24번 풀려고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24번에서 풀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포기, 작됐다. 다음 시험에 잘 봐야지. 그럼 그저 이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야.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게 뭐 시험 예술, 특히 이제 예술 여러분들이 이제 홍대 만약에 그쪽에 가면은 대부분이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문제도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내는 거야. 처음에 어려운 거 딱 때려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시간 관리하라고 이렇게 멋있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데 어차피 뭐 거의 모든 문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길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네? 그러면 1문단 읽고,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24번을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번, 4번이 내가 안 읽은 거면 이제 이 문단에서는 거기에만 내용 일체에만 집중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거나 주간 테스트 볼 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음악가 또한 영감을 찾았다. 영감을 얻어왔다는 거죠. 그쵸? 뭐로부터? 예술이네. 그죠? 화가나 아니면은 예술 작품으로부터. 이제 반대네요. 그쵸? 그림이 음악에 미치는 영향이네.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야가, 각각 각 분야의 창작에 영감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주제겠죠. 우리 읽어봅시다. 이제 편안하게. 모데스트 무소르스키. 이 위에 나왔어요. 사례죠. 그죠? 사례. 모데스크 무소르스키 아니? 누군지 몰라요? 는 작곡가다. 유명해요. 그의 묘사로, 색깔에 대한 묘사로, 어디에? 음악. 그러니까 음악에 이제 미술을 적용한 거죠. 뭐 중에 하나는 가장 종종 수행되는 피아노 작품 중 하나는 음악가니까 이제 피아노가 나온 거고요. 퍼포먼 이제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 중 하나. 이거 뭐야? 하나? 여기 동격입니다. 요렇게. 이거는 그림. picture at on, 이 대문자로 썼으니까 고유명사죠. 그죠? picture at on, exhibition. 이게 뭐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건데 뭐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작곡되었다. 그의 노력으로 포착하려는 뭐를? 것을. 그가 느낀 것을. 무엇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무슨 그림? 예술가 친구의 그림.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 얘다. VH다. 빅토르 하르트만이다. 그런데 이 하르트만은 죽었다. 39세의 나이에 천재였나 봐. 이른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죠? 천재는 단명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치? 나는 천재다. 손 들어보세요. 천재 하지 마. 단명해요. 자, 방문한 이후에 메모리얼 이그집이 추모 전시회 죽었잖아. 이 사람이 작품을 추모하는 전시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작곡했어요. 피아노 슈트를, 스위트 하면은 이제 피아노 모음곡 같은 거라고 하면 돼요. 10개의 악장으로 된 묘사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림들을 그 전시회에서 전시된. 자, 편하게 읽읍시다. 어떤 누구라도 오르의 의미야, any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가 any잖아. 그치? 들은. 그, 무브먼트. 얘는 음악이죠. 뭐, 악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음악이죠. 음악 아니면 지금 미술인 거야. 들은 어떤 누구라도 관련시킬 것이다. 멜로디를. 음악을 무엇과? 그림이겠죠. 그들이 본 것과, 그림에서. 우리, 요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문법 문제에서 페인트, 밑줄 겁니다. 페인트는 무슨 뜻이고 페인팅은 무슨 뜻이에요? 물감. 그쵸? 페인트, 물감. 페인팅은 그림이야. 그러니까 히트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어요. 히트. 히트는 열이죠. 히팅은 뭐야? 난방. 이런 것들 알아야 돼. 또 뭐 할까? 웨더는 뭐야? 날씨.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다고. 그런데 정답은 얘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웨더링. 풍화작용. 최소한 요 세 개는 알아두세요. 팜도 뭐 어디 토익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도 나요. 농장, 파밍, 농업, 뱅크, 은행, 뱅킹, 금융. 동민이 동안이는 다 문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자, 다 읽었나? 마무리합시다. 뭐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멜로디를 쓰는 동안 그는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100% 트랜슬레이터, 옮겼다. 그림 속의 이야기를 어디로? 그의 음악 언어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지금 홍대가 이렇게 보면 이제 두 명이 이제 미술 관련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보니까 어때? 문장 삽입이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 둘은 내가 문장 삽입 스페셜 강의 16문제를 링크로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오늘 다 보세요. 뭐 16문제니까 한 3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 교재 없어도 돼요. 얘네들은 다 했고 방학 특강 때 다 한 거고. 아이고 힘들어. 자, 25, 27. 바로 앞에 나올 문장. 그치? 고전 문제죠? 바로 뒤에 나올 문장. 앞부분에 나왔죠, 그죠? 이번에는 앞에 나올 문장. 자, 이글 앞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첫 문장하고만 관련시켜야 됩니다. 읽고 나서 풀면 큰일 나요. 뒤에 나올 문장, 앞에 나올 문장은 첫 문장, 이글 다음에 나올 문장은 뒷문장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치? 우리 앞부분에 나온 뒷문장에 나올 내용은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분사구문 잡지 않으면 좀 어려웠었죠? 자, 다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금 25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앞 문장 딱 읽고 나서 바로 풀어야 됩니다. however 있으니까. 그치? 어떻게 푸는지는 또 조금 이따 얘기해 주고요. 다음에 또 연결사 문제. 뭐, 땡큐죠. 그치? 연결사 문제. actually. 자, actually. 자, 봅시다. impact, impact, in reality, really, actually.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강화도 있고, 반박도 있습니다. 앞문장을 반박할 수도 있고, 뭐, 디펙터도 있어요. 디펙터.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디펙토 이런 것들도 홍대에서는 뭐 아주 옛날에는 기출도 되기는 했어요. 이런 것들은 임팩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임팩트만 알지 말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ctually.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 실제로는 이제 버스음이 앞 문장이 통념, 잘못된 내용을 쓰고 있으면 뒤집어질 때 실제로는 우리도 그러잖아. 실제 임팩트 사실은 앞 문장을 강화할 때도 쓰고 반박할 때도 쓰고 그렇잖아요. 얘는 열거첨가죠. 계속 나오고 있고 얘는 또 for example 앞 문장을 풀어주는 거고 자 on the other hand 별표합니다. 1번, 2번, 3번 언제 쓰느냐? 첫째, 신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신정보. 앞에서 얘기한 내용 나오면 안 돼요. 둘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주제 지향점은 앞과 뒤의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게 뭐 이제 저기 on the other hand니까 뭐 앞뒤가 반대면을 쓰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만 알지 말고요. 대조 상반 연결사거든. 대조 상반 연결사인데 요럴 때 쓰는 거야. 자,
글로벌 특례학원 학생은 열공합니다. 됐죠? 이게 주제야. 다음에 원석이는 A는 수학을 열심히 합니다. 주원이는 비교 대상 나왔죠? A와 B. 영어를 열심히 합니다. 수학 얘기하다 갑자기 영어 얘기하죠.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그쵸? 비교 대상이 있죠? 하지만 주제 지향점이 같죠? 맞죠? 이 대조상반에서 어, 이 대조상반 연결사 중에서 nevertheless 이런 게 있어요. nevertheless, nonetheless 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on the other hand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주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석이는 감기에 걸려 심한 독감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석이는 학원에 왔다. 넌떨레스, 네버떨레스는 언제 쓰냐면 예기치 못한 일의 발생이라고 쓰세요. 예기치 못한 일의 발생.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쓰는 거죠. 다음에 문제가 뭐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포인터 어떻게 잡는지 알죠? 그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고요. 나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기억하기가. 문제가 길어요. 뭐 이런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응? 1문단 읽고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해결하면 돼. 27번 문제를. 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however 빨간 색깔. 앞뒤 논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not 빨간 색깔. 체인징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데스파이어죠. 그쵸? 데스파이어. 그럼 데스파이어가 앞문장에는 데스파이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돼야 돼요. 그럼 단어 문제네요. 데스파이어가 무슨 뜻입니까? 절망이죠. 절망하다. 절망하다. 자, 그럼 보기에서 절망 찾아보세요. 25번 문제. 절망. 정답 2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패턴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패턴이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고 저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나 영어 학습자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절망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형용, 왜? 그쵸? 여러분들 영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영어 하는데. 그럼 왜? 나는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설명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영어 배우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절망을 해봤죠. 이 절망이라는 게 뭐야?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어는 해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려고 그래도 영어 시험 봐야 졸업이 가능하니까. 대학 4년 내내 영어 해야 된다고. 졸업하고 싶어. 취업했는데 승진 시험을 영어로 본다고. 승진하고 싶으면 영어 해야 된다. 그치? 어떡하냐? 어떡해? 그러니까 그 절망하면 안 돼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나는 알아요. 위 영어라는 게 나는 선생님이 영어를 많이 알고 싶어요. 네, 요 얘기 한번 해줄게. 이 대학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나야 뭐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립다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만 파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떨어집니다. 영어는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영어 단어, 죽어도 안 나오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힘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너희들은 고급 수학 안 했지. 나는 고급 수학 했어. 이게 힘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저기 문과라서 수학 안 하지. 나는 문과인데 수학해. 나는 이과인데 국어도 해. 이게 힘이 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에는 오래 가르친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죠.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때요, 여러분들? 절망스럽죠? 뭐 하루에 기본 50개는 외워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뭐 500개씩 외워야 돼. 외우면 뭐 하냐고. 90%를 까먹는데. 절망스럽죠.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메타포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 유형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글은 뭐야? A is B다. B에 걸려있는 형용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A가 뭐야? 핵심어죠. 이 핵심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형용사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어는 메타포야. 유. 그냥 비유라고 할게요. 다음에 유니버셜 별표하세요.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유니버셜 해시태그 거세요. 뭐였죠? 저번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공통, 보편, 일반, 뭐 유니버셜, 뭐 유절 다 공통이야. 그러면 핵심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마련해 준 거잖아. 정의 유형에서. 그러면 왜 유니버셜이라고 했을까를 찾아가는 글이야. 됐죠? 이 글의 제목을 쓰세요. 주제를 쓰세요. 무조건 유니버셜 있어야 돼요. 근데 유니버셜이란 단어를 안 주겠죠. 그러면 이 글에서 유니버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제 뭐 24년 저기 홍대, 23년 홍대 다 이런 문제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줬다고. 유니버셜이라고. 그럼 유니버셜이 뭔지, 어떻게 유니버셜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글의 목적이란 얘기야. 문제의 목적. 자, 자, 우리가 뭐 이제, 아마 영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 A는 B다.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보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은유죠. 메타포라고 얘기하고. A는 is like B. A는 B와 같다. 원석이의 얼굴은 쟁반과 같다. like를 쓰면 얘를 직유라고 하죠. 직유. 하지만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다 뭐야? 그냥 비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유. 야, 겁먹지 마. 메타포 때문에 어렵지? 그런데 다 똑같아. 유니버셜 똑같아.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유니버셜인지 이제 풀어주겠죠. 삶은 비유대 여행, 여정으로 비유가 돼. 그쵸? 인생은 여정이다. 자, 인생은 뭐로 간주되냐 하면 목적이 있는 여정이야. 우리는 think of A as B. 이때 그것은 life겠죠. 인생을, 출발, 다음에 패스는 경로, 그러니까 시작, 경로, destination, 목적지. 태어나서 죽어서 죽을 때까지 그치 목적지. 그치? 응.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요? 다녀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님이 또 가 하면은 또 난리 난다. 님이 33살 되실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7가지 기적을 행사합니다. 이 7가지 기적이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기적 7가지야. 똑같아요. 그치? 아무튼 뭐 살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정이다. 자, 젊은 애들은요, 인생에서 좋은 출발을 get off 시작하다겠죠.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 이 젊은 애가 왜 나왔어요? 사례죠. 사례죠. 음. 자, 나이 먹은 사람은 그들 스스로를 리가드 AHB 더 플러스 형용사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여기 더 영 젊은 사람들 에이지가 숙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숙성시키는 게 뭐예요? 오래 그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그들 스스로를 길의 끝에 있다라고 간주한다. 아이고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오래된 한국의 유명한 노래에서 라일리 가사는 시작합니다. 무엇과 함께 인생은 원더드 패스다.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다 들어봤죠? 이것은 면밀히 보여줍니다. 여정으로서의 인생은 아니다. 낫이 있어요. 메타포가 아니다. 무슨 메타포? 독특한 메타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요까지 읽었을 때 낫에 빨간 색깔 칠하고요. 여기에다가 독특한이 반대말 찾아보세요. 유니버셜. 요렇게 해서 반대말 화살표. 형용사잖아. 놓치면 안 돼요. 유니버셜이야. 그리고 유니버셜에 대해서 얘기해. 독특한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은유에 대한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죠. 그쵸? 일반성, 보편성. 자, 그럼 일단은 25번 풀었고요. 자, 1문단 읽었으니까 바로 우리는 27번 넘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결합시다. 자, 여정, 이거 뭐야? 인생은, 인생은 여정의 메타포다. 맞나요? 인생은 여정의 메타포다. 잠깐만. 저기 있군. 자, 그리고 이거라는,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주어로 읽어야 되는데, 인생은 여정이다라는 메타포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는 이해되어집니다. 다르게, 정답 1번. 유니버셜이라고 했어요. 공통이죠. 그쵸? 자, 어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다죠. 그냥 정답 1번이야. 막판에 어떻게 내는지 알겠죠? 그럼 결국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무엇의 싸움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의 싸움이다죠. 그럼 유리한 사람이 뭐예요? 해시태그를 누가 더 많이 걸 수 있냐야. 유니버셜 보자마자 공통 가야지. 그죠? 공통이 뭐야? 유사잖아. 이렇게 걸리는 거야. 독특하다는 얘기는 뭐야? 다름. 이 해시태그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것들을 다 해시태그 걸어주는 거야. 그게 그냥 거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그게 나오면 내가 해시태그 건 게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자, 물론, 자, 오브 코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원서가 내가 이렇게 썼어요. I loved you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썼어. I did love you라고 썼어. 왜 이렇게 썼을까?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 배웠죠? 동사 강조로 배웠죠. 간혹가다 강조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 아니야. 대부분은 내가 너를 사랑하긴 했지야.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긴 했지. 근데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 오브 코스 뭐예요? 물론 너 왜 공부 안 해요? 저 도서실 왔는데요. 물론 네가 도서실에 오긴 했지. 근데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물론 그러긴 했지. 근데 자, 물론 있다. 문화적 차이점이 있긴 하지. 메타포에는. 근데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은유의 보편성이야. 은유의 보편성. 주제 문제가 나왔다면. 자, 문화적 차이점이 있긴 하지. 메타포에서는. 근데, 됐죠? 근데 그 근데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나가. 그치? 자, 이러한 것들은 포즈, 자, 포즈, 트리트, 데인저, 위협을, 위험을, 프라브럼, 문제를 제기하다. 위협이나 위험이나 문제를 제기하다 할 때는 무조건 포즈 씁니다. 콜로케이션이야. 무조건 포즈. 영어, 저기 학습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너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르니까. 한국은, 뭐, 쉬운 뭔가를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얘 오형식이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한다. 식은 죽이라. 자, 차이점 해시태그 거세요. 이렇게 차이점. 자, 아예 이렇게 쓸게. 시밀러. 반대말이 디퍼런트죠. 그죠? 얘 공통이라고 쓰고요. 얘가 유사야. 고, 공통이라는 얘기는 뭐야? 비교 대상이 있고 그 대상 간이 공통이잖아. 그래서 얘는 해시태그가 보스로 연결됩니다. 해시태그가 end로 연결돼요. 공통어. 이게 보기에서 디퍼런트 차이점이 나오면 보기에서 해시태그가 whereas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여기 whereas를 왜 썼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 빈칸 나오면 풀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 디퍼런스 빈칸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식은 죽이라고 하고요. 영어 모국어 화자는요, 그것을 쉬운 뭔가죠. 쉬운 뭔가를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림의 떡이 아니죠. 그죠? 미안해. 저기 식은 죽 먹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래된 사람은 오랜 방식을 가진 생각하는데, 나 같은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이죠. 그죠? 이런, 노인들을 뭐라 그래? 공룡이다. 화석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영어에서는. 나도 화석이라고 들어, 준티가 이제 우리 학원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이제 다 전문적으로 넘어가잖아요, 학생들이. 우리 이제 화석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티하고 저하고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 호치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화석이 됐죠, 지금. 자, 다음에 같은 단어가 의미합니다. 빅퍼슨이라고도 얘기한다. 덩치 큰 사람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러나? 모르겠네요. 만약 당신이 부른다면, 치킨이라고 미국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그는 매우 화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소새끼. 그치? 겁쟁이니까. 자, 차이점, 반면에, in contrast. 대조상반이죠? 치킨은 언급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해결했고요. 나머지 안 읽어도 되죠? 읽어볼까? 메타포의 사례 한국에서 10번은 다양한 수치, 뭐라 그래요? 수사법, 다른, 메타포와는 다른. 자, 다음에 역할, 메타포가 생각 과정에서, 사고 과정에서 메타포의 역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자, 대조상반 쓰세요. 정답은 몇 번? A번이죠? 그쵸? 아까 얘기한 거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얘는 1번이었고,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27번. 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어, 자, 메타포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문화와 언어를 가로질러서 사용되는 몇몇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쵸? 자, 문화와 언어를 가로질러서 사용된다. 얘가 뭐예요? 유니버셜이죠. 유니버셜. 한 사람을 영어로 치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 액션, 다른. 그쵸?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이 문단에서 얘기한 거죠. 비록 모일지라도 몇몇 메타포가 유니버설하다 할지라도 다른 메타포들은 문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이 문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지문입니다. 나시 삽입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야, 뭐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그죠? 뭐 이런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스타일이에요. 3학년 스타일. 가장 안전한 상황을 묘사한 보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은 이제 중3 수준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틀릴 일은 없어요. 음. 다음에 뭐 비사이드 전치사 문제 또 나왔네요. 총 두 문제 나오네. 비사이드는 옆에. 5번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게 오버고요. 오버가 이제 뜻이 많아요. 오버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걸쳐서. 오버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걸쳐서. 그쵸? 저녁에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A 오버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B 보다 우위의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고 어라운드는 주위죠. 그죠? 주위에 막연한 주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막연한 이거 할게. 라운드는 뭐예요? 운동을 동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The Earth, 지구는 moves, 돈다. round the sun, 태양 주위를 돈다죠. 운동을 동반할 때. around는 상태죠. 그들은 they sat, 앉아 있었다. around the fire, 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 요게 상태를 얘기할 때 보통 쓰는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다양한 뭔가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나의 싸움이니까. about이 여기저기 막연한 주의를 얘기할 때 막연한 주위를 얘기할 때 씁니다. I walked. 나는 걸었어요. About the park. 그 공원 여기저기를 걸었다. 뭐 이럴 때 이제 about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배우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고요. 수로는 뭐예요? 뭐 수단을 얘기할 수도 있죠. 뭘 통해서 다음에 통과를 얘기할 수도 있죠. 수단이나 통과. 그러고 봅시다. 야, 나비 삼입되기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다. 보통은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똑같은 문제야. 건대는 밑줄 친 단어가 잘못 쓰인 거 고르는 걸잖아. 그치? 그게 뭐야? 그 잘못된 거에 낫을 붙이면은 올바른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자, 왜 새는 서 있을 수 있을까? 파워 라인에 서 있을 수 없을까? 말이 안 되네. 뭐 참새들 보면 다 전깃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이플리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하게 왜 서 있을, 거기 전선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 의문을 던졌네요. 자, Q&A 타입이죠. 그러면 이 글은 새가 왜 전기 안 통하고 전선 위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답이 포인트죠. 자, 이것은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작동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Q&A 타입이야. Q&A 타입이면 얘가 포인트예요. 근데 포인트를 뭐라고 썼어? 전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어떻게 전기가 작동하는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그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 글은 전기의 작동 원리를 찾아가는 글이다. 자, 전기는 흐릅니다. 두 개의 포인트, 두 지점을 흐릅니다. 근데 두 지점은 뭐야? 다른 볼티지, 전압의 다른. 자, 그러면 전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전압차 때문에 그런 거야. 전압차. 전압차. 됐죠? 그러면 이 글은 가장 중요한 말이 전압차야. 자, 뭐 때문에?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새의 발에서는 새의 두 발에는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전기는 흐르지 않아요. 뭘 통해서? 그 새의 몸을 통해서. 그죠? 전압차가 없으면 전기도 안 통한다. 그쵸? 만약 사례입니다. 무슨 사례겠어? 전압차의 사례겠죠. 이제 내 머릿속에는 전압차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새가 터치하면 두 개의 전선을 다른 전압차가 다른 죽겠죠. 그러나 전기가 흐릅니다. 새를 통해서 흐르겠죠. 통과. 그리고 줄 거예요. 새에게 전기 충격을 줄 거예요. 감전된다? 이거겠죠. 얘는 이은 새고요. 아, 자, 문단이 나눠졌네요. 만약 당신이 풍선, 또 if니까 사례인데 앞과는 다른 사례겠죠. 그쵸? 어, 전선에 겟코트 잡힌 거니까 걸렸다는 얘기야, 전선에. 그리고 당신이 맞힌다면, 그 연 날리는데, 풍선 날리는데 그 줄을 잡는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물론, 전기가 트래블 다운, 아래로 이동하지. 그쵸? 전선으로 쉽게 이동하겠죠? 왜? 천압차가 있으니까. 아, 전기가 가지고 있는 차하고, 그치? 줄이 가지고 있는 전압차가 있죠. 그래서 당신 몸으로 흐릅니다. On one's way to, 뭐뭐로 가는 도중에, 뭐뭐로 가는 도중에, 땅으로 흐르는 도중에. 번개 같은 거 어때요? 맞아본 사람 있나요? 번개 맞으면 죽나? 안 죽나?
번개 맞고 산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번개가 겉으로 흐르느냐, 뚫고 흐르느냐의 차이겠죠. 그쵸? 자, 이것은 의미한다. 심각한 감전을. 그래서, 그렇죠.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제 해결책 나와야 돼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날리는 것을 전선 가까이에서 연을 날려야 돼? 날리면 안 되죠. 여기에 낫이 들어가야죠. 기본적인 과학은, 기초과학은 돕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안전하게 머무르도록 전기에서 그리고 대답할 수 있다. 알쏭달쏭한 질문들을 전기의 과학. 결국 뭐 기초과학 공부하라는 얘기네요. 모르면 감전돼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뭐 빈칸이 들어갈 말 다 푸른 거죠? 빈칸이 뭐였니? 아, 여기 수루. 그러면 얘는 네 번째 들어가면 되고 얘는 수루고요. 가장 안전한 상황은 뭘까요? 전기는 두 지점의 전압이 다를 때 흐르는 거니까 전압차가 같으면 그쵸? 괜찮은 거죠.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자, 두 발을 다른 전선, 전압차가 발생합니다. 죽어요. 서 있는 단 하나의 파워라인. 그렇죠. 전압차가 없죠. 하나면. 그렇죠? 차가 생기려면 서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 같은 거니까 다르지 않죠? 정답 2번. 새의 두 발 사이에 흐르는 전압차가 없다는 얘기잖아. 같은 전선에 있으면. 새의 하나의 날개를 어디에? 전선에. 또 다른 거는 가지에. 전선과 가지 사이에 전압차가 있죠? 죽습니다. 물어. 연의 줄을 물고 있어. 새가. 그런데 연의 줄과 전선. 서로 다르죠? 전압차가 발생하겠죠? 죽습니다. 중학교 3학년 문제였네요.